안녕하세요, 여러분. 20년 동안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함께 나눈 피부과 의사입니다. 시작 전에 앞으로 더 많은 피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에 생긴 그 갈색 얼룩, 정확히 뭘까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검버섯이고 또 하나는 기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먼저 검버섯부터 말씀드릴게요. 의학 용어로는 지루각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수십 년 동안 햇볕을 받으셨잖아요. 그 햇볕 속의 자외선이 피부 세포를 조금씩 상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상한 피부 세포들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피부 위에 차곡차곡 쌓여서 굳어진 게 바로 검버섯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월의 흔적이자 젊었을 때 받았던 햇볕의 기록인 셈이죠. 검버섯은 특징이 있어요. 동전처럼 둥글둥글하고 경계선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살짝 도톰하게 올라와 있어요. 마치 피부 위에 뭔가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색깔도 연한 갈색부터 짙은 갈색, 심지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것까지 다양합니다. 주로 얼굴, 손등, 팔 등 같은 곳에 생기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햇볕을 많이 받는 부위들이에요. 그러니까 검버섯은 결국 자외선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겁니다. 그럼 기미는 뭘까요? 기미는 검버섯하고는 생기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기미는 여성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임신하셨을 때나 폐경기 전후에 호르몬이 확 바뀌잖아요. 그때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과하게 반응해 버려요. 그래서 색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피부에 침착되는 겁니다. 기미의 특징은 검버섯하고 정반대예요. 경계선이 흐릿하고 먹물을 떨어뜨린 것처럼 번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봐도 평평해요. 피부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피부 속에 색소가 박혀 있는 거거든요. 주로 볼, 이마, 광대, 윗입술 같은 데 생기는데 양쪽이 대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검버섯이든 기미든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개수도 늘어나고 크기도 커지고 색깔도 진해져요.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는데 60대에 작게 있던 검버섯이 70대에 되면 2배로 커지고 기미는 처음엔 볼에만 있다가 나중엔 이마까지 번진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다고 연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대부분의 검버섯과 기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가끔 위험 신호가 있어요. 첫째, 갑자기 크기가 빠르게 커질 때입니다. 한두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커졌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둘째, 모양이 비대칭적으로 변할 때, 원래 둥글던 게 한쪽만 삐죽 튀어나온다든지 하면 이상한 거예요. 셋째, 색깔이 급격히 변할 때, 특히 검은색이 되거나 여러 색이 섞여 있을 때. 넷째, 가렵거나 아프거나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날 때. 이럴 땐 절대 집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피부과에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피부암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거든요. 검버섯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종양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62세 되시는 김영숙 씨라는 분이 오셨어요. 왼쪽 볼에 검버섯이 하나 있었는데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색이 진해지고 크기도 커졌대요.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피부암은 아니었지만 전암 단계의 병변이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시술로 제거했고 지금은 깨끗하게 좋아지셨어요. 만약 그분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갔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과에 가면 레이저 시술이니 IPL이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비용 부담이 크시죠? 그리고 시술 후에 관리도 까다롭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이 집에서 안전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천연팩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재료 구하기도 쉬운데 효과는 정말 좋아요. 20년 동안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렸고 실제로 좋아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들기름팩입니다. 들기름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물 무칠 때 자주 쓰는 그 기름이요. 이 들기름이 피부에 정말 좋아요. 들기름 속에는 오메가3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 세포가 늙는 걸 막아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여기에 꿀을 섞으면 더 좋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이면서 동시에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달걀 노른자까지 넣으면 완벽해요. 노른자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해서 피부에 영양을 듬뿍 공급해 줍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달걀 노른자 1개에 들기름 1큰술, 꿀 1큰술, 그리고 밀가루나 율가루 1큰술을 넣고 잘 섞으면 됩니다. 밀가루나 율가루는 팩이 너무 묽지 않게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이에요. 잘 섞어서 얼굴에 골고루 바르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마지막에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시면 모공이 조여집니다. 이 팩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들기름 팩을 추천드렸던 환자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65세 되시는 박순자 씨라는 분인데 양볼에 기미가 꽤 진하게 있으셨어요. 레이저 시술을 받기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제가 들기름 팩을 알려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3달 정도 꾸준히 하시더니 정말 눈에 띄게 기미가 옅어졌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 말씀 들었을 때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가루 팩입니다. 들깨 아시죠? 들기름을 짜내는 바로 그 들깨예요. 들깨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게 들깨가루인데 이게 각질 제거에 정말 좋아요. 들깨가루의 입자가 아주 미세해서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벗겨냅니다. 그리고 들깨 속에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줘요. 여기에 요구르트를 섞으면 금상첨화예요. 요구르트 속의 젖산이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하거든요.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까? 들깨가루 2큰술에 꿀 1큰술, 요구르트 2큰술을 넣고 잘 섞으세요. 되직한 크림처럼 될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얼굴에 골고루 바르시고 2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씻어낼 때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들깨가루 입자가 각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되고요. 정말 부드럽게 살살 마사지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내시면 돼요. 이 팩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들깨가루 팩을 하신 날은 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해요. 각질이 벗겨진 피부는 자외선에 더 민감하거든요. 들깨가루 팩으로 효과를 본 분도 소개해 드릴게요. 69세 되시는 이명자 씨라는 분인데 이마와 볼에 작은 검버섯들이 여러 개 있으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칙칙하고 각질도 많으셨죠. 들깨가루 팩을 시작하신 지 2달쯤 됐을 때 오셨는데 확실히 피부가 맑아지고 검버섯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며느리가 피부 좋아졌다고 칭찬하더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세 번째는 알로에 팩입니다. 알로에는 정말 만능 식물이에요. 특히 알로에 젤 속에 들어있는 알루에신이라는 성분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미나 검버섯이 더 진해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섞으면 더욱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속의 올레산이라는 성분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은 피부 깊숙이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꿀을 조금 넣어주면 보습 효과가 배가 되죠.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알로에 젤을 종이컵 반 정도 준비하세요. 알로에를 직접 키우신다면 잎을 잘라서 속에 젤을 긁어내시면 되고 아니면 시중에 파는 알로에 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꿀 반 큰술, 올리브 오일 3티스푼을 넣고 잘 섞으세요. 묽은 크림 같은 농도가 될 때까지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얼굴에 바르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돼요. 알로에 팩은 자극이 거의 없어서 일주일에 2번까지도 괜찮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알로에 팩으로 좋아지신 분 사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64세 되시는 최경희 씨라는 분인데 원래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민감하셨어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얼굴이 빨개지고 따끔거리셨죠. 게다가 양볼에 기미까지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는데 알로에 팩을 꾸준히 하시면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건조함도 줄어들고 민감함도 완화됐고 기미도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그분이 요즘은 외출하실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3가지 천연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을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첫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하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2~3달은 꾸준히 하셔야 피부 변화가 보입니다. 둘째, 처음 하실 때는 귀 뒤나 팔 안쪽 같은 데 먼저 발라보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팩을 하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쉬세요. 서서 하거나 움직이면서 하지 마시고 누워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팩을 바른다 해도 속에서부터 관리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거든요. 몸속이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피부를 위해 드셔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매일 조금씩만 챙겨 드시면 됩니다. 먼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옅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콜라겐 생성도 도와주죠. 비타민C 하면 보통 오렌지를 떠올리시는데 사실 키위가 훨씬 더 좋아요. 키위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2배나 많거든요. 아침에 키위 하나씩만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빨간 파프리카도 비타민C가 엄청 많아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생으로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항산화 음식인데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포를 늙게 만들고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데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견과류가 대표적인 항산화 음식이에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것들을 하루에 한 줌씩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까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나쁜 기름이 아니라 좋은 기름이에요. 피부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도 정말 좋아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생 블루베리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 블루베리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은 거의 똑같거든요.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녹차도 빼놓을 수 없죠.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피부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하루에 녹차 2잔 정도 드시면 좋은데 오후 3시 이전에 드세요. 녹차에 카페인이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적당하게 우려서 드세요. 마지막으로 단백질이에요. 피부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가 재생이 안 되고 탄력도 떨어져요.
두부하고 달걀이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칼로리도 낮아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반모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달걀은 하루에 1개 정도 드시면 좋고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피부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되고 색소 침착도 더 심해집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1잔 드시고 식사 전후로 1잔씩, 자기 전에 1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부담 없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검버섯이든 김이든 자외선이 가장 큰 적입니다. 날씨가 흐려도 겨울이어도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은 있어요. 그러니까 외출하실 때는 꼭 선크림을 바르세요. 요즘은 60대 이상 분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선크림이 많아요. 끈적이지 않고 백탁 현상도 없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크림은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시고 2~3시간마다 덧발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피부는 자는 동안에 재생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주무셔야 피부가 제대로 회복되고 멜라닌 색소도 잘 배출됩니다. 늦게까지 TV 보시거나 핸드폰 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피부를 상하게 만들고 색소 침착을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웃으세요. 웃음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68세 되시는 정미숙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얼굴 전체에 검버섯과 기미가 섞여 있어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표정도 어둡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셨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팩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라고 권해드렸고 음식 조절과 자외선 차단도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어요.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검버섯은 많이 옅어졌고 기미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친구들도 피부 좋아졌다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2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검버섯과 기미는 절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버섯은 수십 년간 쌓인 자외선 피해의 결과물이고 기미는 호르몬 변화와 자외선이 만나서 생기는 거예요. 둘 다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지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천연팩 기억하시죠? 들기름 팩은 주름과 보습에 좋고 들깨가루 팩은 각질 제거와 색소 침착 완화에 좋고 알로에 팩은 미백과 강력한 보습에 좋습니다. 이 3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와 빨간 파프리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 블루베리와 녹차, 그리고 피부 재생에 필요한 두부와 달걀을 매일 조금씩 챙겨 드세요.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외출하실 때는 꼭 선크림을 바르시고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밤 10시 전에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줄이시고 많이 웃으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비로소 피부가 좋아집니다.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더디예요. 전체적으로 다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피부 변화가 보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3달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일주일 하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피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태어나는데 우리 나이에는 그 주기가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피부에 이상 신호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피부과에 오세요.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색깔이 급격히 변하거나 가렵거나 아프거나 피가 나면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별 문제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늦게 발견하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피부 관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60대도, 70대도, 80대도 피부는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함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시장 가셔서 들기름 한 병, 들깨가루 한 봉지, 알로에 젤 하나 사오시고 과일과 채소도 챙기시고 선크림도 하나 마련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서 나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다짐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고 외출하는 게 자신 있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기대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꼭 실천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